네, 안녕하세요. 실용수학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이제 전면 실시간 화상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실용수학은 이제 좀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서 미리 이제 동영상을 녹화를 하고 이것을 이제 유튜브에 링크를 해서 여러분들이 실시간 화상 수업에서 이 링크를 통해서 좀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마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잘 끊기지 않고 잘 된다면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한번 해볼 거고요. 또 문제가 있으면 또 한번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교과서 19페이지에 진위계수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진위계수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경제 쪽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잘 한번 들어두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여러분 어, 탐구 보고서도 한번 이쪽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요걸 이용해서 한번 탐구 보고서를 작성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 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 잘 한번 들어주시고 좀 어렵겠지만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2학기 때 수투를 배울 텐데 거기 정적분하고도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진위계수라는 단원이고요. 소득 분배의 공정성이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겠고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진위계수 오늘 한번 잘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어렵겠지만 한번 잘 들어봅시다. 먼저 이제 이 생활 속 수학 이야기는 이제 일단은 세계은행에서 2001년과 2011년 두 자료를 가지고 이제 이 빈곤층과 고소득층 간의 소득차가 더 큰 애가 언제이냐라는 걸 이제 이런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보면 2001년, 2011년 두 자료인데 2001년은 이제 그 소득별 계층의 이제 퍼센트를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2001년은 50달러 이상을 버는 고소득층은 6%였고 중상층 20에서 50달러 7%, 중산층 10달러에서 20달러 7%, 저소득층 50%, 뭐 빈곤층 29% 이런 식으로 2001년은 되어 있죠. 그러다 2011년에는 전반적으로 늘죠. 이 위쪽은 고소득층은 6%에서 7%, 1% 늘었고요. 중상층은 9%로 약간 늘었고 중산층도 마찬가지로 7%에서 13%로 늘었습니다. 저소득층도 조금 더 증가를 했네요. 그렇죠? 하지만 빈곤층은 29에서 15%로 좀 현저하게 줄어들었죠. 그래서 2001년에 비해서 2011년은 고소득층은 조금 늘었지만 빈곤층이 좀 줄었기 때문에 좀 격차가 조금 해소되지 않았나라는 좀 데이터를 보면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한번 결론을 내리고 이제 수업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자, 진위 계수를 하기 전에 먼저 로렌츠 곡선이라는 걸 배워야 됩니다. 로렌츠 곡선. 로렌츠 곡선은 마찬가지로 국민의 소득 분배 상태, 그죠? 얼마나 공정하게 분배가 되었느냐를 알기 위해서 미국의 통계학자 로렌츠가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구의 누적 비율과 소득의 누적 점유율 간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이 바로 로렌츠 곡선인데 이걸 한번 볼게요. 좀 어려운 얘기여서 로렌츠 곡선을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요게 이제 로렌츠 곡선인데 X축은 인구의 누적률이고요. Y축은 소득 점유율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건 선생님이 직접 한번 그림을 그려봤는데 인구의 누적률이라는 건 뭐냐면 그 소득 순서에 따라서 인구를 이렇게 배열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한 5천만 명 되지만 한 100만 명으로 가정을 해볼게요. 100만 명 정도 된다고 쳤을 때 총 인구가 그러면 이제 그 소득 수준에 따라서 0%부터 100%까지 나열을 했습니다. 그 인구를 100만 명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저소득층부터 제일 큰 부자들까지 100%까지 해서 쭉 나열을 한 거예요. 인구를 이렇게 0부터 100까지 나열을 하고 소득 누적률 그 국민의 총 예를 들어서 총 소득이 뭐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100억을 한다면 이 총 소득을 역시 0에서부터 100억까지 배열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로렌츠 곡선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로렌츠 곡선이 이렇게 생겼는데 요 누적률 80% 그죠? 누적률 80%가 소득 점유율 40%를 점유하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하위 밑에 그 제일 빈곤한 사람부터 80%의 사람들 국민들 그죠? 이 전체의 소득 수준으로 줄을 세웠을 때 그 제일 저소득층부터 80%까지 인구의 80%까지 인구들의 소득을 조사해 봤더니 전체 100억 중에 40억 정도를 벌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이게 80에 40이 무슨 뜻이냐면 인구의 밑에서부터 하위 80%의 인구가 전체 소득의 40%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거꾸로 뭐예요? 거꾸로 상위 20%의 국민이 전체의 소득의 60%를 점유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소득 격차가 조금 심하다는 얘기겠죠. 이해되시죠? 전체 상위 20%가 그죠? 이 하위 80%의 인구보다 돈을 무려 1.5배나 더 번다는 얘기죠. 인구는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 얘기죠. 예, 그래서 이런 얘기다. 그 인구 전체의 줄을 제일 하위부터 제일 상위까지 이렇게 줄을 세웠을 때 하위 80%의 인구가 그죠? 전체 국민이 벌어들인 돈의 40%의 돈을 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 얘기고 그죠? 상위 20%가 전체 국민이 버는 돈의 60%를 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로렌츠 곡선의 뜻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만일에 여기서 이제 정확한 수치 나오지 않았지만 만일에 이렇게 됐다면 60과 20이 맞물린다면 무슨 얘기예요? 전체 60% 하위 60%의 인구가 그죠? 전체 이 국민이 벌어들이는 돈의 몇 퍼센트? 20%의 돈을 벌어들인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60%의 인구가 이제 반 이상의 3분의 2가 되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무려 5분의 1밖에 돈을 벌지 못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소득 분배가 불공정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로렌츠 곡선입니다. 이해되시죠? 이쪽은 인구 누적률, 이쪽은 소득 누적 점유율입니다. 이걸 좀 잘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한번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건 이제 여러분 교과서 19페이지 탐구하기 4번, 탐구 4번 문제를 보시면 L국가와 M국가의 두 국가가 있어요. L국가는 요거 L 곡선을 따라가고요. M국가는 요거 M 곡선을 따라갑니다. 로렌츠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먼저 L국가를 먼저 보면요. 이렇게 60을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L국가는 인구 누적률이 61대, 그죠? 소득 점유율은 50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L국가는 이렇게 하위 0%부터 상위 100%까지 줄을 쭉 세웠을 때 인구를 이 인구의 60%의 인구가 그죠? 얼마큼 소득을 하고 있어요? 50%. 이 정도 50이겠죠? 그죠? 이 정도 50이겠네요. 50. 그죠? 50%의 소득을 점유하고 있네요. 이렇게 점유하고 있죠. 그렇죠? L국가는 L국가는 요 전체 60%의 밑에서부터 60%의 인구가 전체 국민의 50%의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럼 M국가를 볼까? M국가는 인구 누적률이 61대, 그죠? 소득 점유율은 30입니다. 30, 그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 60%의 인구가 이건 M국가야. 파란색은 M국가. 60%의 인구가 전체 국민의 30%만큼의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벌어들이고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예, M국가는 아까 50%였죠. 이렇게. 그럼 뭐예요? 어떤 국가가 더 불공정합니까? 그러면 보세요. L국가는 인구의 3분의 2 국민들이 전체 반 정도의 돈을 벌어들이고 있고요. M국가는 인구의 3분의 2의 국민들이 그죠? 전체의 30%밖에 점유하고 있지 못해요. 즉 상위 40%의 인구가 전체 70%의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얘기죠. M국가는. 이해되시죠? 그러면 뭐야? L국가보다 M국가가 더 그죠? 불공정하다,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즉 결론 얘기하면 L국가가 더 공정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낼 수 있다. 이게 바로 로렌츠 곡선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로렌츠 곡선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십니까? 예, 다시 한번 이 로렌츠 곡선을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로렌츠 곡선을 한번
이게 지금 로렌츠 곡선을 하고 있습니다. 로렌츠 곡선을 조금 더 이해를 해보면요. 로렌츠 곡선에서 균등분포선이라는 게 있어요. 균등분포선. 균등분포선은 뭐냐면 요겁니다. 여기 균등분포선이에요. 뭐냐면 y 이퀄 x 기울기가 1인 직선이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똑같아요. 50 인구 누적률 50인 인구가 소득 점유 50을 점유하고 있죠. 모두 돈을 똑같이 번다는 얘기죠. 불가능하죠. 사실 이거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인구 누적률 60%, 인구의 60%가 전체 소득의 60%를 차지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균등분포선, 모든 국민이 동일하게 거의 돈을 벌고 있는 거죠. 예, 이런 세상은 불가능한 현상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이런 형태일 텐데, 이 균등분포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가 관건이겠죠. 그죠? 예. 이 균등분포선에 가까울수록, 그죠? 가까울수록 더 소득 분배가 공정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그죠? 소득 빈부의 격차가 커지면서, 예, 소득 공정성이 떨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죠. 예, 이게 바로 균등분포선이고, 그죠? 균등분포선에서 멀어질수록 예, 빈부의 격차가 커지고, 균등분포선에 가까워질수록 예, 빈부의 격차가 작아진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로렌츠 곡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여기 로렌츠 곡선이 있고,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아까 여기서 봐봐. 그러면 이렇게 요런 거 보세요. 요거랑 현저하게 이렇게 보면 예. 이 국가보다 요 국가보다 요 국가 두 개 비교하면 요 국가가 더 공정하다. 얘가 더 불공정하다는 거 쉽게 보이죠. 하지만 만일에 곡선이 어떤 건 이렇게 생겼고 어떤 것만 이렇게 생겼다면 그죠? 과연 누가 더 공정할까? 그렇죠? 예. 애매하다면 명확히 보이지 않죠. 이거는 이렇게 차이가 크면 보이겠지만 이 로렌츠 곡선이 좀 유사하게 생겼다면 과연 어떤 국가가 더 불공정한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기서 출발한 게 이제 지니 계수입니다. 지니 계수. 예, 그래서 지니 계수를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 지니 계수는 뭐냐면 지니 계수는 이탈리아 통계학자 진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지니 계수가 됐겠죠. 그래서 지니 계수는 뭐냐? 이 불공정의 정도를 수학적으로 표현한 거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런 소득의 불공정의 정도를 어떤 수치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어떤 사회 현상을 수학적으로 표현했다는 가치를 갖고 있죠. 수학적으로 표현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불공정의 정도를 어떤 계수를 이용해서 어떤 수학적으로 수치로 딱 계산을 해놓은 것이 진이 계수입니다. 역시 로렌츠 곡선을 이용해서 진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죠. 자, 볼게요. 이 로렌츠 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균등분포선이고 이 균등분포선에서 이렇게 로렌츠 곡선이 이렇게 형성이 될 텐데 이렇게 로렌츠 곡선이 이렇게 형성이 됐다 치면 그렇죠? 쳤을 때 진위계수는 뭐냐 하면 이 균등분포선 아래쪽으로 형성되는 요 로렌츠 곡선 이 균등분포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넓이 요 알파라는 부분이 있겠고 이 로렌츠 곡선과 그죠? 나머지 요 아래쪽 그죠? 요 아래쪽 베타라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렇죠? 요 두 부분의 넓이를 이용해서 진위계수라는 걸 계산합니다. 진위계수는 뭐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의 넓이 더하기 베타의 넓이 분의 알파의 넓이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그래서 이 알파의 넓이를 A, 베타의 넓이를 B라고 하면 진위계수는 어떻게? 진위계수는 A 플러스 B분의 A라고 표현되는 것이 진위계수. 이게 진위계수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그러면 이 알파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예를 들어서 로렌츠 곡선이 이렇게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면 알파가 이만큼 되는 거죠. 베타 이렇게 되는 거고. 하지만 어쨌든 알파는 알파 플러스 베타를 당연히 넘지 못하기 때문에 진위계수는 당연히 0에서 1 사이가 되겠죠. 진위계수는 0에서 1 사이다. 이런 것도 한번 알아두시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진위계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로렌츠 곡선을 이용해서 로렌츠 곡선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고 치면 그죠? 여기 균등분포선 이렇게 했을 때 요 부분이 알파, 요 부분이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의 넓이를 A, 베타의 넓이를 B라고 하면 진위계수는 A 플러스 B분의 A. 이게 바로 진위계수이면서 진위계수는 0에서 1 사이다 정도 확인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되시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진위계수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어떤 소득의 불공정의 정도를 한번 나타내 볼 거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진위계수를 한번 보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균등분포선인 경우 그죠? 균등분포선은 뭐냐면 그 나라의 로렌츠 곡선이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그럼 보세요. 이 균등분포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넓이가 알파인데 두 개 일치하니까 당연히 알파가 제로가 되겠죠. 알파의 넓이가 제로가 되겠죠. 이 알파의 넓이를 A라고 할까 아까처럼 이게 지금 이게 쓰기 귀찮아서 알파의 넓이를 A라고 하면 A가 0이 되겠죠. A가 0이 되면 A가 0이죠. 그러면 이만큼 넓이가 B죠. B. 베타의 넓이가 B니까 그죠? 이만큼이 B가 돼버리겠죠. 그래서 0 플러스 B분의 A가 0이기 때문에 이게 0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로렌츠 곡선이 균등분포선과 일치한다면 진위계수는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국민의 그 소득이 일정하다면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쪽에 가까운 건 오히려 약간 극단적인 사회주의 국가가 되겠죠, 그렇죠? 소득을 균등하게 이렇게 나눠주는 경우가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경우, 그 진위계수는 0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완전 불균등 분포, 완전 불균등 분포에 일치하는 이제 로렌츠 곡선인 경우에, 즉 로렌츠 곡선이 어떻게 밑으로 점점 내려가다가 이런 식으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다가 아예 이렇게 된 거죠. 즉 다 밑에 쪽은 소득이 아예 없어. 그러다가 마지막에 요 사람들만 소득이 팍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경우는 알파 부분이 점점 커지고 베타 부분이 0이 되니까 그죠? 베타 부분의 넓이를 B라고 하면 B가 0이 되는 거죠. 그렇죠? B가 0이 되고 그래서 이만큼이 오히려 이만큼이 알파가 되겠고 이만큼 베타가 B가 0이 되겠죠. 그렇죠? 베타 부분이 0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A 더하기 B가 0 분의 A가 되니까 1 되겠죠. 진리계수는. 그렇죠? 완전 불균등 분포선에 가까운 로렌츠 곡선인 경우에는 그죠? 완전 불균등 분포선인 경우에는 진위계수가 1이 된다. 무슨 얘기냐면 진위계수는 요게 중요하죠. 진위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공정하고요. 1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불공정하다는 뜻이다라는 얘기. 이해되시죠? 진위계수를 해석하면 우리가 나중에 진위계수를 해석할 텐데 진위계수를 계산했을 때 진위계수가 0에 가깝다면 소득 분배가 공정한 거고요. 1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불공정하다. 되겠죠? 그래서 균등분포선인 경우에는 진위계수가 0이 나오고요. 완전 불균등 분포선인 경우에는 진위계수가 1이 나온다 정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20페이지에 그 탐구 문제 6번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 교과서나 아니면 연습장에 한번 풀어보세요. 이건 뭐 계산기가 없어도 충분히 푸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계산기 익숙해지면 또 계산하기 싫겠지만 이건 뭐 간단한 계산이니까 한번 계산해보세요. 지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에 탐구 문제 6번 1번 알파의 넓이가 80이고 1번 알파의 넓이가 80이고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알파의 넓이가 80이고 베타 넓이가 20인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가 80이고 이게 20인 그죠? 오른쪽 곡선이 이렇게 나왔을 때 진위계수를 한번 계산을 해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2번 같은 경우는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겨서 이 알파의 넓이와 베타 넓이가 같은 경우입니다. 같은 경우에 진위계수를 한번 구해보자 이런 얘기. 한번 해보세요. 실시간이니까 한번 지금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 좀 주겠습니다.
네, 이건 뭐 어렵지 않으니까 해볼게요. 그럼 이제 공식이 이제 알파의 넓이를 a라고 하고 베타의 넓이를 b라고 하면 진위계수가 a 플러스 b분의 a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a가 80이고 b가 20인 거니까 그러니까 80 더하기 20분의 80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100분의 80, 그래서 0.8 이렇게 돼요. 0.8. 굉장히 일쪽이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불공정한 사이가 되죠. 사실 이걸 그림을 그려보면 거의 8대 20이면 거의 이렇게 딱 이렇게 거의 이쪽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공정한 그런 국가가 되는 거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알파의 넓이를 a라고 하고 베타의 넓이를 b라고 했을 때 a와 b가 같은 거야. 같은 건데 그러면 a 플러스 b분의 a인데 a와 b가 같기 때문에 b 대신에 a를 대입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2a분의 a가 되니까 2분의 1, 즉 0.5가 되는 거죠. 0.5. 사실 0.5도 조금 불공정한 쪽에 속합니다. 국가에서는. 그렇게 된다는 것도 한번 알아주시고요. 계산하는 데는 없지 않죠. 여기 20페이지 탐구문제 6번 여기까지 했습니다. 조금 더 한번 내용을 볼게요. 교과서 내용은 여기까지고 조금 더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실제 진위계수는요. 실제 진위계수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진위계수를 보기 위해서 이제 여기 OECD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기회 되면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OECD.org입니다. www.oecd.org를 들어가 보시고 나중에 시간 되시면 거기 이제 탭에 데이터라는 탭이 있습니다. 요걸 그 항목으로 들어가셔서 income inequality죠. 이게 그러니까 소득 불공정 이거죠. 그죠? 소득 불공정 지표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걸 쳐도 되고요. 데이터에서 검색해서 이걸 쳐도 되고 아니면 지니계수를 쳐도 돼요. 지니즈 코에피션트입니다. 그죠? 지니스 코에피션트. 지니계수를 쳐보시면 이게 다른 나라의 진위계수가 이렇게 쫙 뜹니다. OECD. 실제로 사용되는 진위계수는 실제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소득 불공정의 지표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 OECD에서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눌러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쭉 뜨는데 여기서 이제 2019, 18 이렇게 섞여 있긴 하더라고요. 여기서 2017, 2018, 2019 이렇게 섞여 있는 표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여기 코리아가 딱 자랑스럽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코리아가 여기 0.345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코리아가 이렇게 나와 있고 쭉 보면 여기 뭐 슬로바키아가 1등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슬로바키아 1등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OECD 홈페이지에서도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나중에 한번 꼭 들어가 봐서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찾아봤더니 이제 볼게요. 찾아봤더니 이제 이렇게 진위계수가 0.2부터 한 0.5 정도까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 뒤쪽은 써 있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기 이제 아까 요 표에는 2017, 2018, 2019가 섞여 있어서 2018 것만 한번 추려봤어요. 2018 것만 추려봤는데 보시면 0.1에서 0.25 사이. 그래서 슬로바키아가 1위로 나왔습니다. 슬로바키아가 0.236 그래서 1위가 됐고요. 그래서 체코 아니면 슬로베니아, 아니면 슬로바키아 이런 나라가 조금 0.2로 굉장히 좀 낮더라고요. 사실은 낮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요. 이게 낮으면 이제 소득 분배가 공정하다라는 것도 알 수 있지만 그렇게 그게 되지만 과거에 그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게 현저하게 낮았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소유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제 분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낮다고 무조건 좋은 건 원래는 아닙니다만 현재 이렇게 나왔다는 거. 그래서 이런 국가도 약간 사회주의적인 성향을 많이 띠고 있는 국가일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0.25에서 0.3 사이가 벨기에,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오스트리아, 폴란드, 뭐 독일, 헝가리 이런 나라가 좀 나왔네요. 이거 약간 2017 뭐 이런 몇 개 2017 데이터도 같이 섞여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0.3에 0.35 사이에 이제 프랑스, 캐나다, 그리스, 포르투갈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 이제 대한민국이 0.345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나와 있고 2018년에는 한 18위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0.35에서 0.4까지가 라트비아, 뭐 리투아니아, 영국, 미국 등이 아마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미국이 약간 여기 속해 있죠. 미국도 아마 조금 부익부 빈익빈이 우리나라보다는 좀 크기 때문에 그죠? 미국 부자들은 정말 부자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빈곤층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빈곤층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이 진위계수가 조금 더 높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영국, 미국 등이. 그리고 역시 좀 더 큰 나라
예, 소득 그 불공정의 진위계수가 좀 더 큰 나라가 불가리아, 멕시코, 중국, 예, 코스타리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국도 역시 빈부격차 우리보다 훨씬 더 크겠죠. 왜냐하면 중국의 그죠? 이런 상위층은 굉장히 부자죠. 예. 하지만 빈곤층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걸 알 수 있고, 교과서를 보면 0.5 이상은 매우 불공정하다고 나와 있고요. 0.4에서 0.5는 요게 이제 좀 불공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불공정 교과서에. 예. 그리고 0.4 미만이면 뭐 다소 불공정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교과서에서는. 예.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것도 예, 알아주시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시간 되면 꼭 통계청에서 한번 자료를 찾아서, 예, 저는 이 다운을 받아놨는데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통계청 홈페이지를 가면요. 통계청 홈페이지를 한번 가보시고, 그러면 이제 홈페이지 이렇게 뜨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쪽에 이제 통계청 통계 전체 보기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를 딱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가계금융복지조사, 그 통계청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진위계수라고 하는 것이 아예 나와 있습니다. 진위계수가 2018부터, 진위계수는 그 전까지는 다른 영역에서 공지를 했다가 이게 중요해지기 때문에 가계금융복지조사라는 곳에서 진위계수를 안내한다라고 아예 나와 있습니다. 통계청에도. 이 정도로 진위계수는 현재 많이 쓰이고 있는 지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2020, 2019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8부터 제공했기 때문에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가 이제 한글 파일, 뭐 PDF 파일, 엑셀 파일 이렇게 제공이 되어 있어요. 이걸 다운 받아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 소득이 나와 있고, 그걸 이제 참고를 해서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나중에 경제 쪽에 관심 많은 학생들 수행평가에서 탐구보고 작성할 때 이걸 다운로드 받아서 로렌츠 곡선을 한번 실제로 그려보는 것도 좋은 보고서 될 것 같습니다. 이걸 통해서 해석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 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요걸 한번 해보시고 이 자료를 이용해서 나중에 탐구 보고서를 한번 작성해 보시면 아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안내를 해드렸고, 네. 여기 들어가서 이제 다운을 받은, 저도 이제 요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소득 분위별로 소득이 얼마다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요걸 통계청에 다운받은 자료를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진위계수의 추이가 나와 있습니다. 추이가. 2011년부터 진위계수가 이제 요 파란 걸 보면 되는데, 이 초록색은 뭐냐면 소득 기준의 진위계수, 소득 기준 진위계수는 0.4로 좀 이렇게 안 좋게 불공정하게 좀 나와 있지만, 실제 사실 우리가 볼 것은 이거예요. 처분 가능 소득 기준의 진위계수. 이거 뭐냐면 뗄 거 다 떼고, 그러니까 내가 세금이나 이런 걸 다 떼고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에 대한, 그죠? 그러니까 이게 더 실질적인 지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처분 가능 소득 기준의 진위계수를 보면 파란색. 2011년에는 0.388, 0.35보다 컸다가, 그죠? 점점 그래서 내려오는 추세가 됐다가 2019년에는 0.339로 낮았습니다. 아까 자료는 2018년 자료였죠. OECD 자료는 우리나라가 2019년에 0.339로 좀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기에는 사실은 뭐 좀 더 소득의 그런 격차가 더 심해지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표상으로 보면 처분 가능 소득 기준을 봤더니 조금 그래도 불공정의 정도를 나타내는 진위계수는 좀 더 낮아졌다. 즉 조금 더 공정한 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이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 자체도 통계청 자료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진위계수는 실제로 통계청 내에서도 많이 안내를 하고 이렇게 경제지표로 활용을 한다. 소득 불공정 지표로 활용한다 정도 알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됐겠죠? 그래서 꼭 경제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한번 들어가 보시고 이렇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실시간 수업 시험 수학 실시간 화상 수업 첫 시간일 텐데, 수업 듣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들은 이 원령에서 다시 한번
뭐 질문사항이 있다면 수업 시간에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고 요 내용 갖다가 또 간단하게 프린트로 정리하고 등교 수업 했을 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